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2시간을 대기실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함성도 너무 크고 엄청 열심히 잘 듣는다는 얘기를 제가 안에서 듣고요. 내심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3번째 시간은 좀 힘들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역시 센스가 아주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약간은 수학적인 내용이라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할게요. 물론 수학에 관련된 얘기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들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같이 발견하고 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느끼지 말고 같이 재밌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아주 특별한 도형입니다. 그리고 부제는요.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들어봤죠? 네, 좋아요. 여러분이 익숙한 도형인데요. 이 도형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와 같이 보다 보면 얘가 이런 애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뭐를 뜻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좋아요. 내리세요. 또 아가씨, 젊은 여자.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젊은 여자. 좀 더 많아요. 내리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젊은 여자가 먼저 보이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듯이 보이나? 뭐 아무튼 좀 옆모습에 코 라인만 보이는 듯한 젊은 여자 보여요? 아까 할머니만 보였던 분들. 그죠? 또 할머니가 안 보였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보이냐면요. 약간 할머니가 턱이 길어요. 그죠? 턱이 길고 입 있는 데가 하얗고 코가 약간 매부리 코라 그러나? 그죠? 그런 느낌의 할머니 보여요? 예. 그죠? 제가 얘기해 주니까 이제 다 보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그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인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의미하는 것들을 모두 찾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거 보여. 이렇게 되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수학자예요. 뭐 좋아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뻔하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 연도가 나와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어요? 1623년부터 62년까지 살았어요. 자, 몇 살까지 산 걸까요? 몇 살? 39살 또? 40살. 좋아요. 정확하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40살까지 산 거죠. 예, 나이를 계산할 때는 빼고 1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40살까지밖에 살지 못한 아주 불운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신학이나 철학에도 관심이 많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수학에서는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수학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뻔한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물론 충분히 위대하고 훌륭한데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27살 때까지 엄청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심지어 12살 때, 여러분 12살 기억나죠? 나의 12살 시절. 이 사람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공부한 게 아니라. 또 13살 때 우리가 오늘 공부할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했어요. 이 정도면 좀 쳐줄만 하죠? 인정해주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다행인 게 27살까지 막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신학에 너무 깊은 뜻을 품고 더 이상 수학에 대해서 연구를 중단했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 이후로 계속 연구했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업적에 우리가 치여서 또 공부할 양이 늘었겠어요. 물론 이거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죽기 한 4년 전까지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만든 도형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죠. 이거예요. 이 도형을 본 적이 있죠? 네.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1학년도 많다고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한 번씩 거의 다 봤어요? 지금 못 드는 것 같은데 안 잡을게요, 카메라. 네, 나는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있을 수 있죠? 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손을 좀 못 드시는데요, 제가. 어쨌든 규칙은 눈에 좀 보이죠? 1, 그리고 양 끝엔 2를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 줄은 더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 도형을 잘 몰랐어도 보기만 해도 눈에 싹 들어오는 아주 깔끔한 도형이에요.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자, 일단 규칙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요. 1과 3을 더하면 4가 되듯이 첫 번째와 마지막엔 2를 쓰고 그 다음 줄에는 양 끝에 걸 더한 걸 쓰자.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왜 아주 특별한 삼각형이라고 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그냥 재밌게 듣고 대답하고 같이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항계수입니다. 이항계수 뭔지 알죠? 뭐죠? 뭐라고요? 네? 네, 계수는 계수예요. 그런데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계수들을 다 나열한 거죠. 그래서 이항계수,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계수를 모아봤어요. 근데 이건 계수만 쓴 건 아니고 다 쓴 건데 계수만 한번 볼까? 첫 번째는 1, 1이죠. 두 번째는 1, 2, 1이야. 세 번째는? 예, 네 번째는? 예, 좋아요. 다섯 번째는? 좋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파스칼 삼각형에 그대로 있죠. 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굳이 조합의 기호와 연관시켜서 표현하면 왼쪽에 있는 형상과 똑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혹시 조합에 대해서 아직 안 배운 1학년이 있을 수 있어요. 2학년은 확률과 통계 배우고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아주 지금 배우는 것과 적합한 단원일 텐데 1학년은 미리 본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찍어볼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수가 4 콤비네이션 1이죠. 4C1. 이게 네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값이 4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의미하는 걸 찾을 수 있냐면 아까 식을 다시 가보면 a 더하기 b를 4제곱을 했는데 두 번째 있는 개수가 4잖아요. 그죠? 그 4가 4C1에 4 콤비네이션 1에 4예요. 4개 중에 B 하나를 뽑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옆에 6은요. 4개 중에 2개 뽑는다. 그치? 4C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4C3이 되겠지. 오, 좋아요.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 10은 뭐가 될까? 5 콤비네이션 2, 3. 야, 분분해요. 어떡하라고? 네, 셀 때는요 0, 1, 2로 가시면 돼요. 맨 처음 5 콤비네이션 0, 그 다음은 5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2까지. 그래서 제가 10이 2개인데 인정. 예, 세 번째, 네 번째 둘 다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5 콤비네이션 2, 5 콤비네이션 3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값은 같죠. 그죠? 해서 그러면 5개 중에 2개 뽑는 거 하니까 이 표도 이제 이해가 가죠.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가장 기본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활용해서 파스칼은 판돈 분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은요, 확률론의 기초를 다진 하나의 역사적인 그 서신 왕래였는데요. 파스칼 친구가 파스칼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복의 친구, 내가 판돈을 좀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판돈이 뭐냐면요, 도박을 벌린 거야. 근데 그 도박판에서 돈을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유는 A랑 B가 게임을 하는데, 도박을 하는데
A가 5번의 게임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중에 지금 3번을 이기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판돈을 가져가는 건데 A가 한 번 이기고 B는 아직 못 이겼어요. 그럼 2번 게임한 거죠. 근데 A가 나 못하겠대. 이제 하기 싫었나 보죠. 아니면 이길 자신이 없었는지 나 못해. 나 몸이 아파서 못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판돈을 어떻게 해? 나눠야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누지? 야 고민돼. 이것 좀 알려줘. 이런 거죠. 그렇게 편지를 띄웠는데 파스칼이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수학자였던 페르마, 친구 페르마에게 연락하고 막 하면서 막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발전적인 그런 편지를 왕래를 하다 보니 확률론이 발전을 하게 됐다 이건데요. 이 문제는요, 제가 그 판돈 분배 문제를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해석하기 쉽게 요즘 현대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드린 거예요. 문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능력이 같은 두 팀이 있어. 근데 5판 3선승제 게임에서 A가 먼저 1승을 했다면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죠? A, B가 각각 우승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죠. 계산하고 싶죠? 그러나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할게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5번을 모두 경기한다고 생각하고 경우를 다 써볼게요. 그러면 A가 4개를 다 이기는 경우죠. 물론 끝까지 게임이 되지도 않겠지만 5번을 한다고 전자에 다 된다는 경우. 왜냐하면 맥시멈 제일 많이 해봤자 5개잖아요. 지금 5판이니까. 그 다음에 A가 3번 이기고 B 뭐 이런 경우가 쭉 나열하니까 16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퀴즈. 이 중에 B가 판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개? B가 판돈을 가져가는 경우 4가지? 또? 또? 손 들고. 뭐라고? 손 들고. 누구? 5가지 손 들어봐. 네. 저 친구 5가지. 맞죠? 보세요. B가 3개 이상이면 되잖아. 그치? 왜냐면 B는 아직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러니까 3번을 이기든지 4번을 이기면 돼.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죠. 그래서 16번 중에 5번, 즉 16분의 5가 B가 가져갈 확률이 되고요. 16분의 11은 A가 가져갈 확률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걸 파스칼은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계수들을 가지고 알아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래에 있는 C 쓰고 4 쓴 거는요. 4 콤비네이션 4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파란색으로 쓴 게 바로 A가 판돈을 가져가는 경우예요. 즉 4게임 중에 4번을 A가 다 이기는 경우. 그 다음 4게임 중에 3번을 A가 이기는 경우. 그 다음 4게임 중에 2번을 이기면 되죠. 이미 한 번을 이겼으니까. 그게 괄호 앞에 3개 묶은 거. 파란색. 맞아요? 그리고 4 콤비네이션 4 하듯이 이항 계수의 합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B가 이기는 경우죠. 4게임 중에 A가 한 번이나 이기지 못하면 나머지는 B가 이기겠죠. 그래서 11대 5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배우고 있지만 확률론이 불과 몇백 년이 안 됐죠. 아까 파스칼이 1600 어쩌구 년도에 태어났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론이 그렇게 역사가 깊은 학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스칼이 너무 똑똑했던 나머지 우리에게 이렇게 과제를 준 거죠. 예, 어쨌든 이항 계수가 이런 의미를 가졌더라. 즉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주제를 바꿔보죠. 비슷한데요.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알 수 있는 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아마도 이 수업을 듣고 집에 가면 분명히 단언컨대 파스칼의 삼각형을 종이에다가 그리게 될 겁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해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제가 도형도 보여드릴 텐데요. 심지어는 색을 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괜찮습니다. 가지고 놀면서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알려드리는 것들 말고도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다양한 규칙들을 스스로 발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아마 파스칼의 삼각형만 잘 갖고 놀아도 확률이 엄청 쉬워질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는요. 이항 계수의 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건지 보이시죠? 네, 첫 번째는요. 2의 0제곱 1, 두 번째는 2의 1제곱 2죠. 세 번째는 2의 제곱 4. 무슨 말이죠? 다 더하란 얘기죠. 각행을. 맞아요? 예,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2의 8제곱. 그래서 256이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에 각행을 더하면 뭐가 나오더라? 2의 n제곱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항계수들의 합이다. 그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나온 김에 이거 증명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에다 넣어서 증명했던 거 기억나요? 네, 우리 뭐 기왕 공부하는 김에 뭐 이것까지는 한번 합시다. 그럼 여기에다 뭐 대입하면 이항계수의 합이 2의 n제곱 나오는 게 나오죠? 좋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좋습니다. 예, 짜고 한 거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 보는 분들이. 네, 부산국제외고의 클래스가 이렇다는 걸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네. 자, 그 다음 x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짓을 할까요? 두 식을 더해요. 야, 정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언뜻 보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우변을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n 컨비네이션 0, 2, 4 짝수 부분만 남고요. 왼쪽은 더하면 2의 n제곱인데 짝수가 두 개씩 생기잖아. 2로 나누면 2의 n-1제곱. 예, 여기가 2학년, 여기가 1학년이죠? 네, 격하게 공감하고요. 여기는 그냥 뭐 좀 네, 괜찮아요. 내년에 또 배우시니까 네. 뭐 할까요, 제가? 빼죠. 하니까 홀수가 남고요. 마찬가지로 2의 n-1제곱이죠. 제가 이항계수에 대해서 합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 앞부분, 아이고 한참 넘어가니까 그만할게요. 앞부분이긴 하지만 관련 지어서 같이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이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물론 고3 모의고사긴 했지만, 고3 수능이긴 했지만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45다. 그러면 n이 뭘까? 자, 빠른 속도로 우리는 야, 완전 자세.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네요. 딱 문제 뜨니까 팔 딱 걷어붙이고 연필 딱 들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야, 진짜 여러분 멋지네요. 예. 아무튼 이거 바로 몇? 10. 좋아요. 10. 왜 10일까요? 물론 이거 일반항구에서 해도 되는데 1학년도 일반항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왜? 파스칼의 삼각형만 생각해봐도 x제곱의 개수면 몇 번째 있는 거 따져야 돼? 몇 번째? 세 번째. 왜냐면 0, 1, 2 쭉 갔잖아. 맞죠? 그럼 봐봐. 45가 되는 세 번째 있는 걸 찾아보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 물론. 아니, 내가 그런 생각한 거죠. 저거 언제다 그래? 뭐 이런 생각한 거죠. 그니까 제가 가지고 놀라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몇 번 그리다 보면 45가 어디 있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뭐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에 쉽게 보이는 문제들도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더라. 안 그러면 이제 식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n은 10이고요. 자, 또 볼까요? 이항계수 합이에요. 이거 얼마? 손. 예, 2의 5제곱 맞아요. 사실은 제가 왜 자꾸 손을 들라고 하냐면 이따가 교재를 하나 주려고,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자꾸 손을 안 들고 말만 해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손 들고 얘기하세요 이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따 끝나고 선물을 조그만 걸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어쨌든 2의 5제곱이에요. 왜? 개수의 합이니까. 그쵸? 5 컨비네이션 0부터 5 컨비네이션 5까지니까 2의 5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이젠 알죠. 자, 그래서 우린 두 번째까지 했어요. 이항계수를 볼 수 있었고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또 하나는 이항계수의 합을 볼 수 있었죠. 또 볼까요? 자, 2학년 웃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2학년 들어봤어요? 하키스틱 공식? 아, 좋아요. 여러분 1학년은 아직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한번 보세요. 자,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거는요, 외워야 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게 보이는구나를 여러분이 알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거지,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치만 아마 여러분은 집에 가면 하고 있게 될 겁니다. 자, 하키스틱 공식은 이거예요. 일단 아주 간단한 게 여러분이 이미 배운 내용이죠. 5와 10을 더하면 15가 되고, 뭐 예를 들어 4와 6을 더하면 10이 되고, 이런 규칙 있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들었던 규칙, 이걸 확장한 거예요. 어떻게? 하키체, 하키스틱 모양으로. 네, 자 볼까요? 하키체가 이렇게 생겼죠. 혹시나 하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왜냐면 이걸 알아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하니까 그래 가져온 거예요. 자 볼까요? 일단 몸풀기로 1 더하기 9는 10이죠. 물론 산수할 수 있지만 1 더하기 9는 하키체 모양으로 꺾여요. 10이 돼요. 다시 볼까요? 1 더하기 6 더하기 21 더하기 56은 물론 계산하면 84인 걸 알죠. 하지만 하키체 모양으로 꺾여요. 84예요. 오, 신기해요. 그죠? 자, 그럼 네. 요 조금 반응이 늦어서 조금 티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럼 퀴즈를 낼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5 더하기 15 더하기 35 더하기 70 더하기 126은 얼마일까요? 손 들고. 너무 많았어. 안 돼요. 잠깐만요. 속상하다. 네, 제가 할게요. 얼마죠? 250. 네, 아주 좋아. 252였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요 오른쪽에 있는 1 있죠. 빨간색에 표현된 그거를 아래에 있는 1과 똑같죠, 값이. 아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과 6을 더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누가 된다고? 7이 되죠, 아래에 있는. 그럼 다시 7하고 21을 더하면 28이 되죠. 그럼 다시 28하고 56을 더하면 84가 되죠. 이렇게 해서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걸 굳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대신에 5 컨비네이션 5, 6 컨비네이션 5, 8 컨비네이션 5까지 더해라. 그죠? 그러면 이제 5 컨비네이션 5를 뭘로 바꾸냐면 6 컨비네이션 6으로 바꿔요. 어차피 값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되나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아까 그랬죠. 6 컨비네이션 6과 6 컨비네이션 5를 더하면 뭐가 돼요? 7 컨비네이션 6이 돼요. 맞죠? 그래서 바꿔요. 그죠? 그 다음에 또 7 컨비네이션 6과 7 컨비네이션 5 더하면? 예, 좋아요. 또 더하면? 예, 역시. 그래서 84가 나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원리를. 자, 그러면 마찬가지. 자, 보이시죠? 하키스틱의 모양을 반대로 꺾어도 성립해요. 이해하시죠? 이것도 역시 제가 일일이 이제 얘기 안 해드려도 처음에 이제 이걸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문제가 나왔다면 6 컨비네이션 제로를 바꾸는 거죠. 7 컨비네이션 제로로.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또 하면 8 컨비네이션 1, 그 다음 또 하면 9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 12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하키스틱 모양을 가지고 전개가 되더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외워서 쓰는 걸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발견을 하시면 되고요. 왜 그런지를 아시면 돼요. 자, 실제 문제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7년 7월 학력평가, 고3 학력평가 문제였어요. 보실까요?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한다. 어두운 부분의 모든 수들의 합은 짠! 네, 죄송해요. 제가 조금 크게 그리고 싶었는데 좀 질릴까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자, 어떻게 할까요? 쭉쭉쭉쭉. 자, 일단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 혹시 바로 되신 분 있어요? 계산은 조금 필요하겠죠? 예, 또 이제 또 나왔어요. 팔 걷어붙이고. 네. 예, 조금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방법은 다 아시겠죠? 그럼 방법만 설명해 주실 분. 방법만. 네, 좋아요. 여기 친구.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좋아요. 세 개의 직선으로 봐서 각각 세 개의 하키스틱으로 보고 그 하키스틱의 마지막 결과들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뭐라고? 아니,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에.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빼줘야 돼요. 이따가 이 친구 저한테 오시고요. 이 친구 오시고요. 네. 그래서 1하고 1 콤비네이션 0, 1 콤비네이션 1 세 개는 빼줘야 돼요. 왜냐면 하키스틱의 출발은 맨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밑에 안타깝게도 11 콤비네이션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죠. 꺾인다는 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제가 같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건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첫 번째 하키스틱. 맞죠? 그럼 꺾이면 11 콤비네이션 8이 될 거예요. 그림상으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키스틱은 꺾이면 11 콤비네이션 9가 되는데 거기에서 맨 위에 있는 1 콤비네이션 0을 빼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 콤비네이션 2부터 쭉 더하면 꺾여서 11 콤비네이션 10이 되는데 맨 위에 있는 두 개 빼야 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세식을 더하면 결과는 이렇게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걸 알아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눈으로 손으로 좀 하다 보면 답은 나오겠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눈에 잘 보인다는 거. 내가 몰랐던 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자, 다음입니다. 야, 너는 까도 어디까지 깔 수 있니? 완전 양파 같죠? 계속 나오죠. 또 무슨 수열이 눈에 보이냐면요. 잘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이 보여요.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아, 네. 들은 걸로 할게요. 너무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아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은 그쵸?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두 수열을 더한 게 두 항을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되는 전전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네, 혹시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토끼가 한 쌍이 있어요. 암수 토끼가. 근데 이 토끼가 한 달은 지나야 되고 그 다음 달에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결국에 토끼가 몇 쌍이 될까? 그거예요. 몇 마리가 아니라 몇 쌍이 될까? 왜냐하면 토끼를 낳으려면 암수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쌍이 있겠죠. 한 달이 지났을 때까지는 아직 커야 되니까 한 쌍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달이 되면 한 쌍은 원래 있고 엄마 아빠 토끼가 있고 한 쌍을 낳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2가 되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2는 남죠. 근데 아직 새끼 낳은 거는 한 달 더 커야 되지. 근데 기존에 있던 엄마 아빠 토끼는 또 하나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존 걸 더해서 3이 되고.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핵심이죠. 전전을 더하면 그 다음이 된다. 근데 이게 보여요. 어디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어디서 보일까요? 혹시 찾은 사람? 저 끝에 친구?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어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살짝 손을 꺾었어요. 아, 맞는 걸로 할게요. 네, 보시면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맞아요. 대각선. 자, 이 대각선이 지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는 대각선이 1이에요. 그 다음은 대각선 부분 역시 1이죠. 세 번째 대각선은 1하고 약간 건너뛰고 1이 있으니까 더하면 2예요. 맞죠? 네 번째 대각선은 1하고 약간 건너뛰고 3이 있고 또 한 번 건너뛰고 1이 있죠. 다 더하면 5예요. 이해하시죠? 이 수열들을 모아보면 피보나치 수열이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요리조리 요 방향으로 보면 혹은 요렇게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삼각수와 사각수. 뭔지 아세요? 네, 삼각수, 사각수는 쉽게 말하면 도형수, 형상수라고 해요.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이고요. 일종의 수열이에요.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근데 피타고라스가 처음에 발견을 했고요. 도형으로 수를 표현한다 해서 도형수, 형상수 그 종류가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 육각수가요. 아시겠죠? 근데 삼각수는 그야말로 삼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수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단 보세요. 삼각수는 이런 모양의 수예요. 따라서 삼각수 배열은 1, 3, 6, 10, 점점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 포켓볼 치러 간 적 있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자니 또 그죠?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포켓볼을 치러 가면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요 판에 있는 게 1, 2, 3, 4, 5, 6 해서 이 삼각수 모양의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죠? 볼링핀 쳐본 적 있죠? 요 놓여있는 방법이 그렇죠. 요런 배열을 의미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1, 2, 3의 합이고 여기 10 같은 경우는 1, 2, 3, 4의 합이고 연속된 자연수의 합인 것도 보여요? 네, 좋아요. 삼각수도 말하자면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수열이라는 얘기인데 사각수는요. 1, 4, 9, 16이죠. 제곱수죠. 쉽게 말하면.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또 보여요. 볼까요? 준비를 하시고 자, 삼각수부터 좀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네, 좋아요. 요건 좀 많이 보이시나 봐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맞아요. 삼각수 배열이에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사각수는 어디 보일까요? 요거는 진짜 맞추면 제가 책을 드릴게요. 손. 잘 안 보여요, 사실. 사각수. 1, 4, 9, 16. 네, 시간 관계상 제가 할게요. 예.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해보면 자, 0하고 1 더하면 0이 있다 치고 1이죠. 1하고 3 더하면 4예요. 좀 얄궂죠? 예. 그 다음에 3하고 6 더하면 9죠. 6하고 10 더하면 16이죠. 10하고 5 더하면 25죠. 15하고 21 더하면 36이죠. 보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숫자끼리 가지고 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자, 자연수의 합구하기 연장된 내용이에요. 자, 아까 했던 거니까 이건 빠른 속도로 넘어갈게요. 보세요. 이건 뭐 n, 자연수죠. 그런데 여기는 자연수의 합이죠. 연속된 자연수의 합. 연속된 1, 1, 2, 1, 2, 3, 1, 2, 3, 4.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양쪽 더하면 아래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거라서 보고 발견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옆 라인에 있는 1, 4, 10, 20, 35, 56도 규칙이 있는데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쓰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파스칼 삼각형 안 그려볼 것 같아서 뺐거든요. 네, 옆에 있는 것도 말로만 잠깐 해드리면 옆에 있는 거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은 개차 수열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수열끼리 뺐을 때 일정한 규칙을 이루는 수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투 배우고 있으니까 조만간 배울 거지만요. 그 수열로 생각한다면 1, 4, 10, 20은요. 빼면 3, 6, 10, 15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규칙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는요. 이 6분의 세 연속된 자연수의 곱이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보시고 발견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잘 보시면요. 이것도 보여요. 좀 신기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한번 보실까요? 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일단 점, 선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발견해 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니까 그냥 1이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선분 하나 그었죠. 그 상태면 점이 몇 개일까요? 2개. 선분은 1개. 여기까지는 진행할게요. 맞아요? 세 번째는요.
삼각형을 그렸죠. 네 번째는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린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점이 몇 개? 3개. 선분은? 3개. 삼각형은? 좋아요. 또 볼까요? 네 번째는 어때요? 점은? 점은 4개. 선분은 5개? 6개. 그러면 삼각형은? 4개. 사각형은? 1개. 그럼 마지막은? 대충 보이죠? 뭐예요? 5, 10, 5, 1. 맞아요. 신기하죠? 왜 이럴까요? 억지로 갖다 붙인 건가요? 네? 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서. 맞아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1 빼고 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맞아요. 조합이에요. 역시 2학년이 조금 더 배웠으니까 좀 더 낫네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 6을 볼까? 6? 그러면 선분의 개수가 6이라는 거잖아. 그럼 원래 우리가 점을 4개 찍어서 선분을 구하고 싶으면 몇 개인지를 구하고 싶으면 이었을 때 4개 중에 점을 몇 개 선택하면 선분이 나와요? 2개만 선택하면 선분 나오죠. 점은. 그쵸?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정말 여러분 1학년도 이렇게 처음 듣는 내용을 이해하시다니, 네.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5다 그러면 10이다 그러면 선분에 있는 10이다 그러면 5 콤비네이션 2가 된 거고, 그럼 삼각형은 3개 선택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5 콤비네이션 3 하면 10이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렇게 활용도가 높더라. 그쵸?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라고 알아요? 아, 네. 갑자기 너무 당연하게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네. 무슨 말이냐?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는요, 일종의 프랙탈 도형의 하나예요. 프랙탈 도형은 알아요? 자기 복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수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매년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시어핀스키 피라미드의 얘기를 왜 했냐?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지금부터 2의 배수에다가만 색을 칠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물론 더 그리고 싶었습니다만 네, 가독성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걸 아래까지 다 색을 칠해서 조금 더 확장하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이 모양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볼래요? 이게 색을 다 칠한 거예요. 네,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공부하다 심심하면 이걸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시어핀스키 피라미드가 뭐냐면요, 이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처음에 삼각형이 있으면 4등분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를 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4등분을 해요. 각각을. 또 가운데를 빼요. 이해하세요? 또 4등분을 해요. 또 가운데를 빼요. 그럼 자기 복제가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시어핀스키 삼각형이고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넓이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모양이 거의 흡사한 아주 똑같은 모양을 이룬다는 거죠. 파스칼 삼각형에서. 자, 그럼 만약에 3의 배수에 색을 칠하면 이렇게 돼요. 네, 이건 뭐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모양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4의 배수는 또 이렇습니다. 또 5의 배수도 볼까요? 이렇죠. 이건 제가 공간상의 그 제약으로 더 끝까지 표현은 못했지만 삼각형이 3개가 나타나요. 실제로. 네. 7의 배수는 이렇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활용해서 각 배수들을 색칠하거나 빼고 나면 이런 모양이 남더라라는 겁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이제 파스칼 삼각형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봤던 이 그림 이제 보이시죠? 이 그림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다는 거 아시죠? 처음엔 눈에 안 보였죠?
그러나 제가 말해줬을 때는 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셨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 삼각형의 모양을 보면 이제 여러분은 제가 했던 내용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뭐뭐 했었죠? 이항계수의 합, 또 실핀스키 피라미드, 또 하키스틱 수열, 또 삼각수, 사각수, 또 자연수의 합. 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은 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학은요. 사실 한 가지의 도형이나 한 가지의 공식이 하나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외우듯이 공부해서 그래요. 그죠?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각각인 것 같으니까 다 외워야 되고 내용은 어렵고 이제 머리에 한계가 오고 하는 건데 사실 수학이요. 서로 연관되고 원리는 같고 서로 통하고 통하는 그런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저 안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방송반 친구들이 몇 명 있길래 수학 선생님 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수학 열심히 잘하지? 수학 어떤 과목이 어렵니? 그랬더니 수학 어렵니? 괜찮아? 이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또 좀 덜 하겠지만 하지만 수학도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보고 노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 도형이죠. 맞아요. 예, 물론 오늘 한 거는 이항계수를 다 표현한 그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지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형 문제를 볼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도형을 보고 놀아야 돼요. 가지고 놀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도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형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 이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보조선을 이렇게도 그어보고 원이 주어지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성질,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성질, 혹은 접선이 있어? 거기선 어떤 성질이 성립했었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그려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면 해설을 보고 힌트를 얻고 또다시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하고 수학을 어렵다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고민하고 가지고 놀 때 그 다음부터는 아는 만큼 눈에 보여요. 만약에 내가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지식들을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피라미드를 보고 제가 얘기한 것들이 처음엔 안 보였겠지만 지금은 얘기해 주니까 다 보인단 말이죠. 이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도형 문제는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부족하다면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에 관한 지식들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그걸 활용해서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눈에 보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수학을 보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파스칼의 삼각형이 되게 흥미로운 삼각형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고 더욱 재밌고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사실 수학을 매우 싫어하는데 흥미를 가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화이팅! 새로 배우는 내용도 많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다시 배워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인강을 눈앞에서 듣는 것 같았어요. 재밌게 도형 하나로도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니까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되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런 도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던 거를 저렇게 그림을 통해서 배우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가 되게 쉽고
저희에 딱 맞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 EBS 강의도 많이 찾아 듣고 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학이 사실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목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걸 보니까 수학이 되게 재밌는 과목이란 걸 깨닫고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